일단 연고 중이 생명계열 편입인데요. 이러한 생명계열 편입에서는 이제 비전공 계열도 보통 될 수 있냐고 하면 당연히 되죠. 예. 그러니까 꼭 생명을 전공했는데 생명으로 넘어간다. 뭐 연세대는 시스템 생물, 생화학, 생공이 있고요. 고려대는 생공이 있고 식품공학이나 식품가공 쪽도 있죠. 그리고 중대 생명하고 생명공학이 있고요. 이대 생물학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진학을 그 자연계열이면 조금 더 좋으실 거고 아무래도 인문계열이면 좀 잘 짜야죠. 여러분들 미리 조금 이제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 과목들도 좀 수강을 하셔서 좀 뒷받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중대하고 이대는 시험을 잘 보면 대부분 잘 붙는 경우라서요. 서류가 좀 적잖아요, 반영률이. 그래서 학점을 좀 잘 마련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열심히 보자. 그래서 기초부터 천천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기초는 제가 어제도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연구 중이 생명계열 편입은 제가 뭐 생명계열 편입 또는 전공 편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일반 생물학 위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의 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면 1단원이 이제 생화 기초이고 뭐 2단원이 이제 1단은 이제 뭐 서론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생화학, 그 다음에 세포, 그리고 뭐 유전 이런 부분이 1, 2, 3단원이 될 텐데 그런 1, 2, 3단원이 이제 아무래도 주로 많이 기출이 돼요. 그리고 4, 5, 6이 이제 4단원이 진화, 5단원이 생물의 다양성, 6단원이 식물이고요. 그리고 7단원이 이제 동물생리학이고 8단원이 생태가 되는데 사실 저는 생물의 기본은 뭐니 해도 7단원의 동물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생물 1에 해당이 되기도 하죠. 근데 생물 1의 내용을 다루지만 그보다는 좀 더 일반 생물학에 가깝게 다뤄드리게 되고요. 이런 동물 생리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이론에서도 제가 동물 생리 분야를 하거든요. 7단원을 하는데 이게 7단원이죠. 그런데 요때는 조금 이걸 약화시킬 거예요. 이때 했기 때문에 반복이죠. 반복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약화시키고 뭘 강조할 거냐. 여기서 생화학 기초를 합니다. 이 생화학 기초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1에서 3단원이 생물의 화학적 조성과 그리고 세포 그리고 유전과 유전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기초를 닫고 여기서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내려놓고 이번에는 요걸 조금 더 강화. 그러니까 반복은 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 그래요? 소용돌이라 그래요. 소용돌이. 반복은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깊어지고 그래서 동물 생리는 여기서 조금 가볍게, 여기서 이미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가볍게 다루면서 반복.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들을 하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조절을 주로 하게 되고요. 여기는 기본 생리 현상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게 기본 이론에서 한 다음에 이제 기본 문풀로, 저는 문제풀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때도 문풀은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이 과연 적합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본 문풀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을 들어가는데 이 심화 이론에서도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동물 생리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고요. 이번에도 생화 이것도 반복돼요. 근데 이번에는 뭘 조금 더 강조할 거냐면 사실 이때 여기서 유전이 조금 약해요. 유전자가 조금 약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이게 강조거든요. 생화하고 세포가 강조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전하고 유전자가 좀 강조입니다. 유전자가 요걸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반복은 하지만 조금씩 강화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득점 심화이론. 여기서 이제 저는 사실 기본 빈출이론만 해도 한 70점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우린 기본이 가장 중요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득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중앙대만 하더라도 30문제 중에서 우리 2-3문제 정도 틀리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조금 빈출이 아닌 가끔, 그러니까 생물에서 심화란 자주 안 나오는 거. 맞아요. 자주 안 나오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자주 안 나오는 거. 그런 것이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완성도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식생분진이죠. 그러니까 진화 파트가 4장이고요. 생물의 다양성을 분류로 넣어서 5장이고요. 식물이 6장이고요. 생태가 8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단원, 단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야는 딱 한 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만 나와요. 근데 솔직히 유전과 유전자라던가 또 생화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심화 이론은 가끔 등장하는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약간 이제 우리가 전공서적에서 좀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배우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좀 하는 거죠. 이번에 연세대도 콜레라 독소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물론 콜레라가 일반 생물학에 있긴 있어요. 거기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심화해서 정리를 그 정보를 심화해서 그런 수준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식생분들은 이제 완성 이론을 모두 완성시키게 되는 거죠. 그 완성을 하면서 저는 또 반복을 이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연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기본도 예전 기출을 워낙 기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본 정도의 지식을 근데 이 기본 지식도 제가 80%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배우면 풀 수 있지만 20%는 심화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들 조금씩 깊어지는 문제들을 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가 그느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고르는 건데 기억 니은은 알겠는데 디귿 모르겠는 거 그게 심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예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서 이렇게 이어지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게 달이에요. 기출을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통 이제 11월에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기출인데 이 기출은 회차별로 그리고 제가 학교별로 하는 사람이죠. 저 연고 YK 그리고 중2 C CE 이화. 그래서 YKC 문제집을 또 이제 문제를 따로따로 이렇게 묶어서 제가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회차별로. 근데 이건 보통 최근 4개년, 5개년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차별 기출 문제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뒤에 적중 모의고사를 뒤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걸 한꺼번에 하냐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올해는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동안 문제풀이만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 이론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표를 활용을 해서 그 일반 생물학의 문장을 또 활용을 해서 또 일반 생물학 문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론, 핵심 이론이죠. 말 그대로 시험에 딱딱 나오는 핵심 이론을 추려서 정리하는 기회로 올해는 한 번 더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생물에 대해서 선 경험이 없으면 기초부터 쭉 시작을 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생물 좀 아는데 그럼 기본부터 할까? 또는 나는 생물 전공자인데 그럼 심화부터 할까? 뭐 괜찮으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가지. 생물은 한 번쯤은 공부하면 멘붕 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심지어 기본 빈출이론만 하더라도 동물생리, 세포학, 생화학 요 주요 분야가요. 일반 생물학 학교,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거의 1년 코스예요. 그 1년 코스를 2달 안에 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빡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수업시간 진도량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전공자면 혼자 공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학원을 지금 같이 하시려고 하죠? 학원 수업을?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진도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가지 않는 한 1년에 이렇게 6번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6번 반복 못해요. 제가 장담하지만. 맨날 앞에만 열심히 보다 뒤에 하얗잖아. 제가 확확 땡기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돌아야 전 분야를 볼 수가 있고 전 분야 끝까지 보지 않는 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려대가 올해만 하더라도 생태학도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대는 올 주관식이잖아요. 7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배점이 10점에서 15점짜리라고요. 그 생태학 나왔잖아요. 봐요. 나와요. 결국 하나는 식물이었어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의 전 분야를 그러니까 전 지식을 일단 골고루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셔도 좋은데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마음을 비우고 뇌 뚜껑을 열고 그냥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전공이 분자생물학이잖아요. 분자생물학은 예측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한 것들이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추정하고 논리 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의대하고 약대는 죽으라고 외우나 봐요. 저도 이제 오라버니가 의사라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오라버니라 그래. 근데 오빠가 의사라서 아는데 진짜 잘 외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 외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논리가 안 짜면 잘 못 외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시험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기본 지식을 잘 알고 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재상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인재상에 맞추시려면 많은 지식을 골고루 잘 공부하려면 일단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라.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세요. 그걸 2번 반복하면 이제 돼요, 그게. 그래서 실제 제가 매번 경험을 할 때 기초에서 멘붕 와서 기본에서 이랬던 친구가 선생님 심화 오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80% 다 들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꾸역꾸역 버텨야 돼요. 그전에는 거의 울고 다녔어, 그 친구. 그게 좀 필요해.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한 번은 버거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걸 6번 반복으로 짜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전공자도 앞에서부터 틀어놓고 계속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뭐 이렇게 뭐랄까 이 패스 같은 걸 끊으시면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 패스를 묵히시지? 이게 반복 효과가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틀어놓고 빨리빨리 넘기시더라도 그걸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확실히 이득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 시험 직전 특강까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마지막에 직전 특강을 할까요? 그 이유가 마지막 가면 더 공부가 안 돼요, 솔직히. 막 뒤적뒤적 뭐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은 하고. 그럴 때 저랑 문제 풀고 제가 해설을 또 이렇게 열심히 쓰거든요. 따라 쓰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억지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전 이거 해요. 외워지도록 할게요. 그 외워지도록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아직도 어깨가 아픈데 저처럼 열심히 쓰세요. 제가 칠판에다 왜 쓸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아 쓰거든요. 그게 공부야.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끝나고 나서 따로 공부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한 번은 힘들 수 있어요. 2번은 괜찮아요. 3번 가면 졸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뇌가 그래. 그래서 3번째부터는 이제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그래서 그 자극을 주는 게 뭐야? 문제풀이지. 또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려요. 문제풀이. 제발 해설을 좀 들어주세요. 그 문제풀이가 2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문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문제 논리도 외우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점검하고 논리를 배우고. 그 뭐야? 풀이를 외우세요. 저처럼 풀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시험은.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잘 푸시려면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잘하냐고요? 저 이 문제는 잘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주세요. 네? 그럼 확실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 다 알아요. 창의력도 있으시고 추론력도 있으시고 논리력도 있으시고 근데 잠깐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고 이 시험을 잘 봐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 성적 딸 때도 그렇지 않아요? 뭐 그 공인 영어 실력이 여러분들 스피킹 실력인가요? 혹은 영어 능력이실까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 토익은 더더구나 비즈니스 영어인데. 그런데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령을 배우시지 않아요? 여기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해. 아무리 전공 공부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고 많은 기초 지식, 많은 기초 용어를 아시려면 열심히 따라 쓰고 반복하고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